안녕하세요. 민법의 기본 원리와 계약 관련한 문제풀이 강의 영상입니다. 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문제풀이 하나하나 시작할 테니 여러분들은 풀이를 듣기 전에 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풀이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해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을 보기 위해서 자, 오른쪽에 슬라이드부터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내 의사표시를 하시지 않으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유로 사기 강박에 의한 체결 계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한 능력자인 상태, 요거는 미성년자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것과 더불어서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소 가능한 사례를 찾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예요.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 했죠. 취소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번. 소장품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도 을이 몰래 가져가서 돈을 입금한 경우. 이것도 역시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절도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 자체가 성립을 안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 자, 3번. 성년자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여 을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경우. 이것은 취소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취소권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되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용돈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로부터 게임기를 구매한 경우. 이것도 역시 취소가 안 돼요. 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정답이죠. 강아지를 돌보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장학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그걸 생각해보면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칠판에 제시된 사례에서 가정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법적 판단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는 건데 자, 갑은 을이 운영하는 게임기 판매점에서 용돈의 범위를 넘는 고가의 게임기를 구매하였다. 자, 이것은 고가의 게임기 그러면서 용돈의 범위를 넘는다 했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의가 없다면 어떨까요? 동의가 없다면 갑도 취소 가능하고 을도 취소 가능한 게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각 답지들이 가정하는 경우를 고려해보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푸셔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임기를 구매하였다면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확답을 요구할 권리죠. 여기서 강조했던 게 있죠. 확답을 요구할 권리는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 거다? 갑의 법정 대리인한테만 할 수 있는 거다. 갑한테는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게임기 구매 시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을을 속였다면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맞죠? 취소권의 제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였냐 이런 걸 따져봐야겠지만 이것은 일단 동의가 있는 것으로 확실히 속였다는 것을 가정하에 판단을 하라는 거니까 속였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을이 갑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게임기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니죠. 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그런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D가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게임기를 구매하였더라도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동의를 얻어 구매하였다면 그것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갑이 부모로부터 학습용으로 받은 노트북을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중고 판매업자 을에게 팔기로 약속하였다. 부모한테 받은 걸 부모 동의 없이 팔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밑에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서 답지들을 따져나가야겠는데요. 보겠습니다. 갑은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는가 했을 때 아니오라고 했으면 이 갑의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 다음에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했는데 아니오라 했어요. 의사 능력 있는데 취소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경우일까? 그걸 이제 고민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취소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얘라고 했으면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A의 경우에 갑의 부모가 갑의 행위를 동의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없다. 맞아요. 그 다음 계약 당시 의사능력을 가진 갑이 문서로 을과 계약을 하였다면 B의 경우에 해당한다. 의사능력을 가졌으니까 일단 이거 통과하죠? 예, 통과하고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근데 이것도 틀렸죠? 문서를 계약하였더라도 일단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B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C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갑한테 가능한 게 아니라 갑의 법정 대리인한테만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리을 왜 틀렸나 볼게요. C의 경우에 갑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요거 중요한 답지였어요. 계약을 취소해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은 할 수 없어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취소를 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법적 효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에 손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은 진짜 순수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취소가 가능하다는 그 것에 단서를 달아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단서를 둔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그렇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딱 명문화 시켜놓은 것은 취소를 했을 때 누구한테 손해를 주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반드시 꼭 포함하고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런 답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게. 자, 을은 손해를 봤죠? 왜? 어떤 점에서 손해를 봤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팔았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샀으면 또다시 수고로움을 가지지 않아도 됐는데 하필이면 갑한테 팔아가지고 이제 게임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과 거래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한 거 맞아요. 근데 애초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명문화 시켜놓은 이유는 그 취소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답지는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따로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고등학생 갑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전자대리매점에서 고가의 노트북을 주문하였고 대리점 사장 을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을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철회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전에 밑줄 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갑의 동갑내기 이성 친구 병은 갑으로부터 그 노트북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선물로 주는 것도 역시 하나의 법률행위인데 그 법률행위는 분명 의무만을 면하거나 권리만을 얻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물로 주는 것도 역시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다? 단독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의 부모는 갑의 동의가 없으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갑의 부모는 단독으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요런 답지 조심해야 되죠? 요런 답지에서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세요. 2번 같은 거를 왜 틀렸는가 잘 정리해야 문제 풀면서 다음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번. 갑의 부모는 갑이 병에게 노트북을 준 행위를 갑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갑의 동갑내기 이성 친구 병한테 갑이 선물로 준 것 자체가 의무만을 면하거나 권리만을 얻거나 그런 행위가 아니죠. 근데 갑의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했다면 그것도 역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별표 쳐놓고 왜 틀렸는가를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하였으므로 을은 먼저 판매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아니죠. 철회권 못한다 했죠? 이유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을은 미성년자인 갑에게는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답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째 문제. 이 문제는 좀 쉬워요. 빨리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아니죠. 계약 공정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 그렇다라고.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폐기되었다. 이것도 아니죠. 선생님이 너무 강조했습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민법의 수정 원리로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은 뭐라 했어요? 과실 책임이랬죠. 그러면서 이걸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일단 기본은 현대에 와서도 그대로 유지돼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현대 민법의 그 기본 원리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됐죠. 무슨 말이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에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켜지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계약 공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시켜 버리죠. 이 말 기억나나요? 이 말이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귿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아니죠? 제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리을에 따르면 노예계약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니죠? 노예계약이 공정한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미음을 적용한 예로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에는 제조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제조물 책임법에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제조물 책임법에서 다루고 있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제조물 책임법에서 그 제조물에 대한 그 생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산자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무과실 책임은 그거랑은 다르다 했죠. 자기가 책임이 없음을 자기가 관리 감독이나 정말 열심히 노력을 다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 그거랑은 다르겠죠. 그러면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얘기하면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는 어떨 때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능력자를 감독, 교육함에 있어서 정말 소홀함이 없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했습니다. 무과실 책임은 그런 증명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과 상관없이 증명을 해도 책임을 지고 증명을 안 해도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를 무과실 책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은 증명을 한다 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없다는 걸 증명을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었나? 제조물 책임법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특수불법행위에서 어디에서 있었나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중에서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이 어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점유자는 어땠다고 했어요? 점유자는 자기가 그 공작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다는 것을 점유자 스스로가 증명하면 점유자는 책임을 면함됐죠. 그래서 공작물의 점유자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 안 한다 했는데 공작물의 소유자는 어떻다고 했나요? 공작물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서 이제 빨리빨리 풀게요. 일단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3번으로 이르는 과정을 한번 밟아볼게요. 갑은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을과 200만원의 최신형 컴퓨터를 100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00만원 싸게
구매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지만 100만 원 자체도 고가죠. 그러니까 이 계약도 역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가 그날 저녁 갑의 컴퓨터 구매 사실을 알게 된 갑의 부모는 갑에게 선물할 태블릿 PC를 이틀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주문한 상태라고 하며 갑에게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의 취소를 권유하고 있다. 을은 계약 체결 이후 본사에 컴퓨터를 주문하였고 이미 판매점에 컴퓨터가 도착한 상태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을에게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주문을 한 계약을 했습니다. 1번부터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니에요. 동의 얻지 않아도 단독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3번이 정답인데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이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결국 나한테 직접 와야 돼요. 내 앞에 있어야 그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자기한테 옮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물건이 나한테 직접 내 손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계약만 한 상태고 아직 컴퓨터가 자기 손아귀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3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함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답이라고 했을 것 같은 이유는 이거죠. 갑은 이런 계약은 단독으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말을 해.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취소의 말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취소의 뜻은 뭔가요? 일단 유효하게 계속해서 성립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쭉쭉 갑니다. 근데 취소는 어떤 걸 했죠?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계약을 했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했죠.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은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기 그 이전에는 그 법률의 그 계약이 유효하게 계속해서 성립이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무효와 취소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거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태블릿 PC를 주문한 당사자는 누구죠? 갑의 부모님이죠. 이거는 갑의 부모가 한 거기 때문에 갑의 부모와 상관없는 갑이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의 당사자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태블릿 PC를 구매한 계약의 당사자는 갑의 부모와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에서 전혀 상관없는 갑이 그 인터넷 쇼핑몰에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철회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취소랑 철회 다르다 했죠? 철회는 뭐라고 했어요? 철회는 완전하게 유효하게 성립이 되었지만 청약 철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 철회 사유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할부 거래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한다면 그것이 철회가 가능하고 인터넷 거래의 경우에는 7일 그리고 방문 판매의 경우에는 며칠일까요? 14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건 철회는 완전하게 유효하게 성립된 그것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데 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가능한 게 아니라 법에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해 놓은 것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어가지고 그 행위는 그냥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안 된다 했죠? 앞선 문제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주제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